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K 평균, 그죠? 군집하는 방법, 그죠? 그 K 평균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문제도 같이 풀고 실습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 평균은 군집하에 사용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K 평균은 군집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분류가 있죠. 분류는 뭐였습니까? 그룹에 정보가 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떠한 그룹에 소속될 건지 예측하는 기술이 바로 분류죠.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 분류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개발된 이제 알고리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는 K 최근접 이웃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줄여서 K-N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최근에 인공신경망에 우리가 기초한 딥러닝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었고 계속 개발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기본을 모르면 그 딥러닝 기술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는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K-NN, 즉 최근접 이웃 분류에 대한 섹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K평균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 K 최근접 이웃 분류를 우리가 사용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분류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미 그룹 정보가 있어요. 이미 그룹 정보가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얘가 어떠한 그룹에 소속이 될 건지 예측을 하는 기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뭡니까? 지금 보니까 러닝 아워, 워킹 아워 카테고리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페이션트, 노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표를 보면 이 수치에 따라서 환자인지 정상인지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놨어요. 그죠? 구분을 지어 놨다는 거죠. 카테고리로. 그죠? 그룹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군집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과연 얘가 여기에서 어디에 소속이 될 건지 예측을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류, 즉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룹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룹을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 아래 그림과 같이 운동 시간이 0.45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0.61이라는 새로운 환자인지 아니면 정상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뭐 병이 있으니까 뭐가 어디가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왔으니까 환자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환자가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이것이 바로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가 페이션트가 되든지 아니면 노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군집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느 군집에 속할 건지
그거를 예측하는 기술이 바로 분류라는 거예요. 그 분류를 할 때 함에 있어서 많은 알고리즘이 개발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는 바로 K 최근접 이웃, 줄여서 K-NN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K-NN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분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분류에 대한 예제를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군집이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어느 군집에 속할 건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 건지, 그것을 예측하는 기술이 바로 분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한번 그 논리를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장. 자, 보면 자, K 최근접 이웃의 분류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단계가 있는데요. 뭐 물론 두 단계밖에 없어요. 우리가 K 평균 구할 때는 뭐 여러 단계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두 단계만 있으면 돼요. 그죠? 첫 번째, 그룹을 모르는 데이터 P에 대해 이미 그룹이 알려진 데이터 중에서 P와 가장 가까이 있는 K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K가 7인 여기서 말하는 K는 데이터의 개수, 최근접 이웃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K가 7이에요. 근데 7이든 뭐 3이든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일단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죠. 클래스 A라는 이 빨간 점 군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삼각형 표시에 파란색 삼각형 표시에 이 클래스 B라는 군집이 있어요. 맞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와중에 K7이라는 이 별표가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거리 계산을 해보죠.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지금 지금 개수가 최근접 이웃들의 개수가 지금 클래스 A가 많습니까? 클래스 B가 많습니까? 클래스 A는 지금 4개고 클래스 B는 3개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4개로 최근접 이웃이 지금 4개나 되니까 이 이웃이 4개가 되니까 얘는 클래스 A 군집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웃의 분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최근접 이웃 거리 계산해서 요렇게 3개가 있고 요 놈은 4개가 있으니 당연히 과반수의 우리가 이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과반수 항목 선택이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과반수 여기에서 요게 데이터 개수가 많죠. 이웃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별표는 새로운 데이터는 클래스 A의 군집에 소속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기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K개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군집을 P의 군집으로 정한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 해놔서 그렇지. 그냥 얘가 여기 4개 포함된 거와 3개 포함된 것 중에서 얘가 많으니까 얘 쪽으로 분류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서 K가 7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별점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7개의 점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7개니까. 그죠? 찾아보니까
회색 타원 안에 있는 점 맞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때 7개의 점 중에서 4개는 클래스 A에 속하고 3개는 클래스 B에 속하니까 다수결에 의해 이웃의 점 4개가 속해 있는 클래스 A를 별점의 그룹이라고 예측을 이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K 최근접 이웃의 분류 방법의 알고리즘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 아니요. R에서는 KNN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함수가 임의로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모델을 이제 데이터셋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 거기에서 예측을 해줍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우리가 K 평균 구할 때도 K민즈하고 클러스 스팟 그 함수를 클러스 스팟이 아니죠. 클러스 플롯이죠. 예, 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해주듯이 이거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R 코드로 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 그래도 최소한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더라도 그부들한테 혹은 직장인 동료들한테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 그림을 하나 딱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아주 쉽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더 많은 공부를 이거를 배우시고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배우실 때 기계학습을 배울 때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되뇌이면서 다시 공부를 하면 복습을 하면 금방 복습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코드로 한번 보는데요. 자, 한번 일단 요거 용어부터 한번 보죠. 머신러닝에서 분류 모델, 즉 예측 모델이죠. 예측 모델 나왔다, 그죠? 예측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훈련용 데이터,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훈련용 데이터는 분류 모델을 우리가 즉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는 이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평가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훈련용 데이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면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음 절에 또 배울 텐데요. 그게 바로 K폴드라는 그 값을 가지고 K폴드 교차 검증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율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데이터셋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절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하셔가지고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인덱스가 들어가 있네요.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데, 자, 1에서부터 25,
51에서부터 75, 101에서부터 125, 토탈 75개입니다. 그죠? 75개가 테스트용, 훈련용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훈련용 데이터 셋을 지금 만들었는데, 물론 아이리스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tr 인덱스를 넣었어요. tr 인덱스를 넣고 1에서 4까지 했으니까 스페시즈는 제외했고요. 자, 1에서 25.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25개, 토탈 75개가 뭐예요? 훈련용 데이터 셋이 지금 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여기 우리 아이리스는 150개가 있잖아요. 150개가 있으니까 150에서 75를 빼면 얼마입니까? 역시 75가 되죠. 그래서 5대5로 나눴네요. 그죠? 75, 75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 셋과 테스트용 데이터 셋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CLTR이라는 변수에다가 팩터 넣었네요. 그죠? 팩터 넣어가지고 아이리스에서 자 품종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역시 이 품종도 지금 보니까 TR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75개가 만들어졌고 테스트용 데이터셋의 그룹 정보 그 품종 정보 그게 또 75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까? 제가 이거는 예측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하다라고 트레이닝 데이터 그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는 뭐라고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최근접 이후 분류를 해주는 우리 KNN이라는 함수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보니까 자 데이터셋을 주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주고 그리고 트레이닝 뭡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뭡니까? 품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값을 넣어줬어요. 근데 테스트용 데이터셋에 그룹 정보는 지금 주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셋은 나중에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어요. 예측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모델의 성능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어요. 품종을 맞추는 거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자 K라는 매개 변수는 뭐냐면 최근접 이웃의 개수를 제가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3으로 이렇게 뒀어요. 근데 통상 이 K 값은요. 우리가 관측 값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있죠. 훈련용 데이터셋에 이렇게 개수가 100개라면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루트하면 10개죠. 10개인데 이렇게 10개 언더로 해주는 게 통상적으로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줘야 그러면 보통 1에서부터 뭐 한 9 정도까지 혹은 8까지 혹은 7까지 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배울 교차 검증을 해가면서 예상되는 적중률이 높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골라서 그 해당되는 예측 정확도를 높은 것들을 골라서 그것을 모델로 삼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프라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지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지 확률이 뭐냐면 제가 옆에다가 설명을 해놨죠. 자, KNN 함수에서 K 매개 변수는 최근접 이웃의 개수를 의미하고 프라브는 예측된 그룹의 지지 확률을 나타낸다. 뭐 예를 들어서 좌측과 같이 K가 3일 때 최근접 이웃이 클래스 A라는 군집은 예를 들어서 2개고 클래스 B는 1개라면 당연히 클래스 A로 군집을 결정을 하겠죠. 맞습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그럼 일로 갈 겁니다. 일로 가는데 예측된 그룹은 클래스 A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고, 이때 3을 줬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죠. 확률이. 그래서 이 지지 확률은 0.6666666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반올림해서 66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뭡니까? 프라브라는 매개 변수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많이 봤다. 그죠? 예측 정확도 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값을 찍어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예측 결과하고 그리고 예측 결과에 대한 지지 확률이 여기에 나와요. 프리드에. 그러면 우리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예측 결과와 정답이죠. 맞습니까? 테스트용 데이터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평균을 구하면 당연히 true일 때는 1이고 false일 때는 0이니까 그걸 전체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바로 곧 예측 정확도가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 정확도까지 나왔다. 그걸 여기다가 저장을 했죠. 개수는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프리드와 CLTS를 이렇게 테이블화 시켰어요. 빈도수. 그죠? 그래서 테이블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은 개수와 틀린 개수가 딱딱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측값과 실제 값을 비교 통계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데이터셋을 다 준비를 했고요. 자, 프리드 해가지고 knn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제가 설명을 드렸죠. 훈련용 데이터셋, 테스트용 데이터셋, 그리고 훈련용 데이터셋의 그룹 정보. 그런데 테스트용 데이터셋의 그룹 정보는 나중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 안 되겠죠. 맞죠? 그리고 K는 최근접 이웃의 개수를 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라브는 지지 확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클래스 A가 2개고 클래스 B가 1개라면 당연히 클래스 A로 그룹 정보로 예측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지지 확률은 3분의 2가 되니까 0.66666이 확률이 될 거다. 66% 정도, 67%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뭐예요? 예측 결과예요. 예측 결과. 요까지. 그죠?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나오고 그리고 ATTR 이게 바로 지지 확률이 됩니다. 여기 프라브라고 적혔죠. 지지 확률. 맞습니까? 그래서 좌측은 테스트용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와 예측 결과에 대한 지지 확률을 표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레벨즈를 이렇게 표식도 해주네요. 이게 바로 knn 함수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뭐 다 해주네요. 그죠? 그것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고 있다면 이 표를 보는 데는 크게 어려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예측 결과 이거는 지지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자, 평균을 구했어요. 예측 정확도. 예측 정확도에 대한 것을 구했는데 93%나 맞아요. 100개 중에 93개는 맞춘다 이 뜻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현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높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예측 가능이 높은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테이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프리드 그리고 자 테스트용 데이터 그룹 정보죠.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빈도수 맞은 빈도수와 틀린 빈도수를 이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보시는 것들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25개씩 넣었잖아요. 그죠?
25개씩 넣었으니까 세토사는 다 맞춘 거예요. 하지만 버지칼라는 뭐예요? 23개만 맞췄다, 그죠? 그리고 버지니카는 22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3개와 대각선을 벗어난 이 값은 뭐예요? 틀린 값이죠. 틀렸다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보면 ACC는 예측된 그룹 정보와 실제 그룹 정보를 비교해서 예측 정확도를 계산한다.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예측 정확도는 당연히 정답의 개수에서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요 값이 나온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 이 평균, 이거는 true일 때는 1이고 false일 때 0이니까, 이거 true일 때 1이니까 이걸 다 더하고 나머지 이 75개로 전체 데이터로 나누면 당연히 평균이 구해지겠죠. 요게 구해준다는 말이죠. 계산 결과가 약 0.93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예측 정확도가 높아 현실에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추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모델은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한 그룹 정보와 실제 그룹 정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테이블로 여기에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정리를 했고, 대각선에 위치한 결과가 정확히 제가 정확히 예측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대각선 밖에 있는 2, 3은 이것은 잘못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75개 중에서 5개 틀리고 70개 맞췄으면 상당히 예측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KNN 함수가 리턴해주는 그 값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죠? 맞잖아요. 물론 데이터셋에 따라 또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러한 예제는 제가 또 하나 나중에 실습을 통할 때 한 개 더 제가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K 최근접 이후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K 최근접 이후 분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죠. K 값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셋의 관측값의 개수, 즉 행의 개수죠. 그죠? 이 값이 옵저베이션의 값이 100이라면 K는 10보다 적은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보통 K 값은 관측값의 개수의 루트를 하는 거예요.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작은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관측값이 75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루트를 하면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25개씩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5개의 제곱근은 얼마예요? 5죠. 5입니다. 5기 때문에 5 이하로 3을 그렇게 K 값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10이라면 보통은 1에서 7의 값을 차례로 실험해보고 이게 바로 요 다음 장에서 배울 교차검증입니다. 그 교차검증을 해서 차례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K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예측을 할 때 다수결에 의해서 만약에 아까 전에 앞에서 그림에서 4개, 4개가 나왔다고 치죠. 아까는 4개, 3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로 속했다. 그죠? 근데 4개, 4개가 됐다. 그럼 어떡할 건데? 그거는 R에서 이 KNN 함수에서 알아서 임의로 선택을 해 줍니다. 얘가. 우리가 뭐 선택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요. 여기서 이 함수에서 알아서
선택을 해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K 최근접 이웃의 알고리즘의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딴 건 없어요. 딴 건 없는데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K의 최근접 이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룹을 모르는 데이터 P와 그룹 정보가 알려진 훈련용 데이터셋이 들어갔죠. 그죠? 훈련용 데이터셋에 모든 데이터들과 유클리디안 우리 거리 아시죠? 앞에 K 평균 할 때 그 거리 계산을 해야 하므로 계산 시간이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아울러 훈련용 데이터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우리가 램에다가 땡겨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요구량이 크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점은 어떠한 알고리즘이라도 거의 다 들고 있어요. 거의 다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데이터셋을 줄이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계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적게 걸리겠죠. 근데 어떠한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데이터셋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굳이 뽑자면 이렇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바로 K 최근접 이웃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류에서 사용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이 쓰는 기본적인 알고리즘 KNN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면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니까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K평균과 더불어. 알겠죠? 모르면 반복하시고 그리고 계속 들어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더욱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